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조작적 조건화로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광고에 적용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조건까지 다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 이번 시간에는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의 그 주요 특징 그리고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일반화는 뭐냐면 자극 일반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조건과 유사한 자극에서 반응이 발생하는 예전 이렇게 알고 있는 자라보고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속담이잖아요. 그게 바로 고전적 조건의 자를 잘 설명한 소뚜 본래의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조건화된 반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개 실험에서 연결지어서 얘기하자면 고깃 덩어리와 딸랑딸랑하는 종소리를 짝지워서 조건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고깃 덩어리하고 딸랑딸랑하는 그 조건 자극을 사용한 부분에서 다시 그 조건 자극 대신에 그 딸랑딸랑의 조건화된 반응이 이미 형성돼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딸랑딸랑이 아니라 뭐 댕댕 하는 종소리를 울려줬더니 개가 또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딸랑딸랑이라는 종소리하고 그냥 유사한 종소리를 들려줬는데 그 종소리에도 바로 조건화된 침 흘림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극 일반화예요. 이러한 자극 일반화가 바로 마케팅과 그 광고 전략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쟁 제품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래 본래 그 제품하고 좀 유사한 모방 제품 같은 경우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다양한 제품군에서 인지도를 가지게 되는 현상. 그래서 그 브랜드가 많이 유명해지면 그리고 아주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게 되면 그 브랜드를 다른 제품에도 쭉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브랜드 확장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브랜드 확장 상황에서. 근데 이게 반대로 오히려 경쟁 제품 회사에서 유사한 상표를 내놓게 되면 그 회사의 유사한 상표가 덕을 보게 되죠. 오히려 광고를 안 하고 나서도 안 하면서도 그 원래 제품의 브랜드 그 효과를 그 모방 제품이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타500이라는 그 브랜드가 꽤 그 음료 시장에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비타500. 뭐 비타700, 비타5 600 이런 식으로 비타500과 거의 유사한 그런 브랜드들을 내놓으면
그냥 비슷한 걸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서 잘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제가 실제로 그 SK의 전신인 유공이라는 회사에서 바이오틱 사업부에서 제가 팡이제로라는 제품을 실제로 런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팡이제로라는 브랜드가 우리 국내에서는 곰팡이 제거제 시장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꽤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다른 경쟁 회사에서 유사한 브랜드들을 뭐 팡이 0, 팡이 제로라는 그 브랜드하고 유사한 그런 뭐 팡이 뭐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을 막 유사한 브랜드들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일반화의 효과를 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신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그 네이밍을 발표하기 이전에 그 브랜드 네임을 발표하기 이전에 상표 등록을 그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라고 생각되는 걸 한 10개에서 20개 가까이 막 상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그 상표를 쓰면 특허에 걸리는 거죠.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상표 등록을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할 때 그 상표 검색을 먼저 해보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극 일반화의 그 마케팅 적용을 살펴보면 뭐 현재 상표와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연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원래 원 브랜드의 브랜드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 긍정적이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역시 또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제품 확장하는데 프로덕트 익스텐션 잘 알려진 기존 상표를 관련 제품에 사용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우리 지금은 CJ라고 전체적인 모 브랜드 이름을 CJ로 하고 있잖아요. 그 CJ가 이제 제일제당의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제일제당이었죠. 그걸 이제 CJ로 바꾼 건데 그 제일제당의 이제 브랜드 효과가 꽤 많은 제품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브랜딩이라는 통일 상표, 패밀리 브랜딩. 한 회사의 다양한 제품들에 동일한 기업 상표명을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밀리 브랜드로 묶어서 엄브렐라 이펙트라고 하는 그 우산 효과라는 걸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기존 상표의 긍정적 이미지를 다른 제품에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뭐 랄프 로렌이라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죠? 이게 꽤 유명한 그 의류 브랜드죠. 랄프 로렌. 그 랄프 로렌의 그 말 타고 이렇게 그거 하는 그 브랜드의 그 이미지가 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캠벨 스프도 이 캠벨이라는 그 브랜드 그 식품 회사의 이름으로 스프가 유명한데 다른 그 상표에도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다 그 패밀리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죠. 라이센싱 잘 알려진 상표명을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에 사용토록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라이센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같은 그룹 계열사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 상표를 쓰는 대신에 돈을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둘리 캐릭터가 꽤 많이 알려졌을 때 둘리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이센싱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포장이 이제 바로 모방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발업체나
유통업자들이 잘 알려진 제품의 브랜드의 포장을 모방하는 거예요. 패키징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한 패키징, 우리가 그 뭐 나이키라는 그 운동화 같은 경우 뭐 나이스라고 해서 그 이렇게 날개 모양도 비슷하게, 꼭 나이키랑 똑같이 하지 않아도 비슷하게만 해도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별이에요. 이 변별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죠. 변별은 뭐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 그래서 그 개실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딸랑딸랑하는 종소리에 조건화된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뭐 댕댕하는 종소리에도 조건화된 반응을 보인 걸 우리가 자극 일반화라고 하는 반면에, 이번에는 완전히 뭐 삐삐라는 그냥 부조 소리를 울려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가 침을 흘리지 않아요. 그건 바로 원래 사용했던 조건 자극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각을 하면 반응을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변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 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자기네 상표의 독특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유사 상표와 변별을 독려하는 그런 이제 광고들을 많이 하죠. 유사 제품에 주의하십시오 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또 무슨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라는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전에 뭐 약광고에서도 그런 식의 광고를 꽤 많이 했고요. 뭐 많은 브랜드, 유명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제품군별로 다 그런 사례들이 다 있다라고 봐야죠. 우리 여기 교재에 나온 부분에서도 보면, 그죠? 부채표 로고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동화약품의 활명수 광고예요. 활명수라고 하는 게 워낙 전통 있고 오래된 그 소화제잖아요. 활명수. 그래서 부채표라는 그 부분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고 강조를 한 겁니다. 부채표, 활명수, 부채표 동화약품, 그죠? 그 부채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닌 거 아시죠? 라는 카피를 또 집어넣었잖아요. 이 카피와 함께 부채표를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부채표 활명수라는 것을 다른 것과 제발 구분해 달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특징과 현상은 태도와 감정의 조건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피험자에게 무의미 단어를 제시하고 외우게 합니다. 동시에 헤드폰을 통해서 평가적 단어를 들려주고 이를 따라 말하게 하는 과제를 실시해요. 그 실시를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청각적으로 제시된 단어의 평가적 의미가 무의미 단어의 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태도와 감정의 조건화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이나 제품과 같은 물리적 대상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나 상징적 의미에도 조건 자극이 될 수 있고, 감정이나 태도와 같은 심리적 반응의 조건화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라는 학자가 이제 1957년도에 피험자들에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긍정적 단어를 들으면서 외웠던 무의미 철자, 그 단어는 좋게, 또 부정적 단어를 들으면서 외웠던 무의미한
철자는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을 하는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행동 변화라는 건 마트나 음식점에 트는 음악의 빠르기. 그래서 이 음악의 빠르기 같은 경우가 마트나 음식점은 사실은 빨리빨리 장을 보고 손님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갔으면 좋겠으니까 사실은 음악을 좀 빠르게 틀겠죠. 그죠? 음식점에서도 천천히 느린 음악보다는 경쾌하고 빠른 음악을 틀어놔요. 그러면 음식을 빨리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는 오히려 반대로 아주 우아하고 천천히 그 느린 어떤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죠. 그러면 백화점은 반대로 매장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고객들이 많이 머물수록 매출하고 더 연관관계가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그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또 밀리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그런 식의 연구를 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점에서 빠른 음악 조건의 소비자가 평균 45분을 머물고 55.12달러를 이제 음식값으로 지불한 반면 느린 음악 조건의 소비자는 56분을 머물면서 55.81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빠른 음악 조건에서 회전율이 높아서 전체적으로는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음식점에서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음식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같은 음식을 시켰을 때 빨리빨리 먹고 나가주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그죠? 이 고전적 조건화의 적용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하고 마케팅에서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활용하는 예를 들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우리 교재에도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을 확립하는데 어소시에이션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IBM이다, 코카콜라다, 삼성 같은 경우에 브랜드 파워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죠? 그 광고에서 또는 마케팅에서 그런 브랜드와의 확고한 연합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은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5가지 예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기존의 다른 자극과 연합되지 않은 조건 자극이 조건 형성이 쉽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미 연합되어 있는 조건 자극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다른 자극과 연합되지 않은 조건 자극, 이 조건 형성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제품을 런칭할 때 훨씬 효과적이다. 신제품 론칭 때. 그 다음에 관여가 낮은 제품이나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형성한다.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저관여 상황이라는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관여가 낮은 제품 같은 경우가 이런 연합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 확장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튼튼한 차로 유명한 볼보 자동차, 지금도 유명하죠. 볼보 자동차. 공구 센트도 뭐예요? 튼튼한 공구 세트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애국심 마케팅이나 스타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애국심 마케팅. 이런 경우 사람들이 굉장히 예전에 애국심 마케팅이라서 사실은 815 콜라라는 거를 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죠. 그 815 콜라라는 게 뭐 애국심을 그 815 광복절하고 연결시켰는데 그거는 좀 너무 뜬금없는 그런 마케팅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운동화 광고인가 그 프로스펙스인가에서 좀 우리 그 나이키와 그런 어떤 외국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런 애국심 마케팅을 또 했던 적이 있고, 삼성전자가 독립냉각이다라는 걸, 독립이라는 걸 통해서 또 역시 애국심 마케팅을 활용한 경우도 있고요. 스타 마케팅이라는 것도 역시 유명한 스타는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 마케팅에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나 단어의 조합을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뭐 그런 실제 퀄컴이라는 그 미국의 통신회사가 있죠. 퀄리티, 품질과 커뮤니케이션을 조합해서 퀄리티 커뮤니케이션, 품질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퀄컴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사용해서 또 많이 널리 알려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전적 조건 형성에 적용되는 그런 마케팅 광고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컬 컨디셔닝을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그러고 오퍼런트 컨디셔닝을 조작적 조건화다라고, 도구적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반응과 반응의 연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는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었잖아요. 어떤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의 연합이죠. 사실은 그 자극과 자극의 연합인데 여기는 반응이라는 게 중요해요.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반응과 이에 대한 강화의 함수로 학습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떤 강화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더 빈번하게 그 행동 빈도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아예 중지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화의 함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조작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이 지속되고 빈도가 늘어나죠. 뭐 좋은 예로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부모가 칭찬을 해줘요. 그 칭찬이라는 게 보상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공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강화, 긍정적 강화물을 주면 그 강화물이 보상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행동 빈도를 더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 조건화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연합에 의한 그 행동을 학습하는 거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스킨너란 학자죠. 조작적 조건 형성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스킨너란 학자가 스킨너 박스라는 걸 통해서 실험을 했어요. 이 스킨너 박스가 아주 유명하죠. 스킨너 박스. 그죠? 이 박스 안에 쥐를 한 마리 넣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렛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지렛대와 연결돼서 지렛대를 누르면 요 구멍이 열리게 되고 먹이가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쥐가 처음부터 이 지렛대를 누르지는 않아요. 막 빙글빙글 돌다가 어쩌다가 이제 지렛대를 누르게 되니까 먹이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또 어쩌다가 지렛대를 건드리니까 또 먹이가 떨어져요. 그 다음엔 얘가 이 지렛대를 누르니까 먹이가 떨어진다는 것이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 자체가 계속 빈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킨너 박스를 통해서 바로 스킨너가 이 학습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힌지를 상대에 놓고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먹이는 지렛대 누르기 행동을 강화하는 보상으로 또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힌지가 여러 행동을 하다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 자체를 자꾸 반복하니까 먹이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학습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어의 발생 조건을 보면 효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효과의 법칙. 그죠? 효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효과의 법칙이라는 게 바로 여러 행동 반응 중에서 결과가 좋은 행동이 이후에 유사한 상황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바로 효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로 보상을 받게 되면, 그죠? 그 행동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보상을 받지 않은 행동은 바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갈증이 날 때 음료수 여기 우리 교재에는 게토레이를 예를 들어놨죠. 게토레이를 마셔서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하다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그 이후에도 갈증이 생길 때 게토레이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효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변별 단서가 있을 때 반응을 해야만 강화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변별 단서 구분되어진다 이거죠. 우리가 앞에 이제 그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도 변별이란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차이가 나는 그런 조건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별 단서가 있을 때, 즉 평상시에는 세일을 안 하다가 예전에는 요즘은 거의 1년 연중으로 세일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세일을 일정 그 기간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세일 광고, 그래서 봄 바겐 세일, 여름 특별 세일, 가을 무슨 세일 해갖고 계절별로 한두 번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세일 광고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변별 단서로 제공되니까 소비자는 그들 세일 기간에 구매해서 만족감을 더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오히려 별 효과가 없겠죠. 세일을 요즘은 아웃렛이나 연중으로 상시에 다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일 광고라는 게 아예 변별 단서로 제공되는 사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이 반응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행되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응이라는 건 소비자의 제품 구매와 소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반응이라는 것은 제품 구매와 소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일단 그 소비자의 반응은 소비자가 원래 내적으로 욕구가 발생했을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구매하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성원 감사 상품권을 드립니다.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별 단서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사례로서 예를 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의 발생 조건이에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을 비교해 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은 바로 수동적인 유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즉 그냥 그렇게 제시되는 거에 학습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조작적 조건 형성은 내가 어찌됐든 반응을 보여야 돼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능동적 유기체가 조작적 조건 형성하는데 일단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고, 고전적 조건화는 수동적 유기체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연합이에요. 자극과 자극 간의 연합이죠. 근데 조작적 조건은 반응과 강화의 연합이다. 그죠? 반응 뒤에 어떤 강화물이 제시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반응 이전의 자극이 중요해요. 반응 이전의 자극. 그죠? 반응 이전의 자극이 중요해요. 자극과 자극 간의 연합이니까. 근데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반응을 보인 이후에 강화가 중요하죠. 반응을 보인 이후에 어떤 강화가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장동건이 SK텔레콤 모델로 나오니 괜히 브랜드가 좋아 보여. 이거는 사전에, 그죠? 이미 그 이전에 자극으로서의 장동건이라는 게 제시된 거예요. 근데 SK텔레콤에서 요금 할인 서비스를 받았더니 그 요금 할인 서비스가 강화로 주어진 거죠. 계속 사용하게 되던 걸, 이건 역시 어떤 그 반응 이후에 강화를 제공받았을 때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또 얘기해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기본 원리를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특별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강화의 유형이에요. 이 강화의 유형은 바로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가 마케팅이나 광고에 활용되어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강화의 유형. 그래서 강화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정적 강화라는 건 소비자가 어떤 특정 반응을 보인 후에 제공됨으로써 그 반응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 바로 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시험을 잘 보고 나면 부모가 칭찬을 해준다. 그 칭찬이 바로 정적 강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사은품이 주어진다. 굉장히 그런 좋은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쿠폰이나 마일리지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쿠폰이 계속 생기고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은 요즘은 많이 인식을 해요. 예전에는 이게 기업들이 막 굉장히 막 생색을 냅니다. 자기네가 특별히 막 보상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쓰는 만큼 그게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당신네 제품 많이 써주니까 우리한테 이걸 좀 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기업 간에 굉장한 경쟁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죠. 뭐 멤버십 카드가 활용될 경우 또 뭐 혜택을 주는 경우도 역시 정적 강화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적 강화는 뭡니까? 소비자의 반응에 부정적인 상태가 제거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부적 강화 같은 경우도 네거티브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반응에 의해서 부정적인 상태가 제거될 때 사실은 그 반응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제약 광고죠. 진통제, 그죠? 그다음에 탈모 방지 샴푸. 이거 안 쓰면 머리 빠진다. 생명보험, 보험 안 들면 나중에 큰 병 걸렸을 때 치료비를 엄청나게 많이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보험으로 인해서 받는 보장 서비스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뭐 장례 서비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상조 회사에서 하는 장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적 강화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소비자의 반응에 의해서 부정적인 상태가 제거될 때 진통제를 먹으면 아픈 게 사라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 있어요. 처벌. 특정한 반응, 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 반응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 학교 다니면서 또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을 가져오면 성적이 떨어지면 뭐예요?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그 꾸중을 듣죠. 너 왜 이렇게 시험 못 봐서 성적이 왜 이렇게 나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일 결국은 당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케팅에서도 보면 판매원들이 분친절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나를 무시하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는 그 매장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서빙하는 사람이 막 불친절해요. 그러면 다시는 그 식당을 안 가게 되겠죠. 제품이 고장 나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제 제품이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죠. 그 마찬가지로 그 브랜드는 못 믿게 되고 더 이상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매 확률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고라는 건 뭐예요? 소고는 역시 반응 후에 제시되던 긍정적 결과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면 그 반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받던 보상이 없어요. 그럼 보상을 매번 받게 되는 것이 습관적이었는데 그 보상이 안 따라와. 그러면 더 이상 그 반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강화의 유형들이 마케팅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실제 다 경험해 본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의 강화의 유형별로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광고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화 스케줄이라고 하는 건데요.
강화 스케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강화를 어느 간격을 유지해서 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고전적 조건화에서도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의 제시 간격이 있었잖아요. 그 제시 시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언급했는데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고정 간격과 변동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간격 강화가 있고 비율 강화가 있고 또 고정 강화가 있고 변동 강화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각각 바이바이 하니까 네 가지의 강화 스케줄이라는 게 나오죠. 고정 간격은 아예 딱 정해진 시기에 딱딱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정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월급이에요. 매월 동일한 날짜에 한 달 지나면 월급 또박또박 나오잖아요. 뭐 정기 세일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 백화점 세일이 3개월에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딱딱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나오는 경우. 그래서 매 강화 이후에 반응이 정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반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체되거나. 그래서 고정 비율보다 낮은 반응률을 보인다. 변동 간격은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고정 간격은 딱딱 일정 간격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고정 간격과 같지만 강화와 강화 간의 시간의 그 길이가 다른 거야. 가변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강화가 바로 변동 간격 강화예요. 그래서 뭐 깜짝 세일이다. 이런 게 이제 갑자기 그죠? 계획에 없던 그런 거예요. 일정 비율로 반응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작용해요. 일정 비율로 반응을 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보상이 줄지 모르니까 그거를 일정하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변동 비율보다 훨씬 또 낮은 반응률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비율 강화가 변동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간격에서는 역시 또 변동 간격이 훨씬 또 낮은 그 변동이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 비율은 강화는 일정 횟수의 반응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쿠폰 받을 때 5번 이용하면 뭐 이 50% 할인 으로 적용시켜 준다. 10개의 도장이 찍히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50% 할인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성과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정 비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쿠폰 마케팅이 바로 그런 거죠. 매 강화 이후 반응이 또 정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해서 10번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수그러들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보면 치토스라는 그 과자 봉지에 그 뭐가 숨어 있는 그거를 찾으면 그거를 몇 장 갖고 오면 뭐 장난감을 준다는 그런 광고가 나가면 애들은 막 치토스를 한꺼번에 막 10봉다리 사가지고 거기서 막 그 표시 있는 거 찾아가고 그 횟수를 빨리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토스를 짧은 시간 내에 한 10봉, 20봉지를 사 먹고 나서 그거 받고 나면 그 다음엔 뜸하게 반응이 정체되겠죠. 떨어지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변동 비율은 고정 비율과 같은데 강화와 강화 간에 요구되는 횟수가 가변적이에요. 이게 또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강화가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번 만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번에 반응을 보인 후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경품이나 도박, 복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슬롯 머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변동 비율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막 넣는데 돈이 안 나와요. 터지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500원 딱 놓고 했는데 잭팟이 터져. 그런 경우가 가끔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도박 슬롯 머신 같은 게 다 이 변동 비율을 적용시켜 놓은 거고요. 복권이나 경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거를 강화를 얻기 위해선 일관되면서 아주 열심히 하는 반응을 보여야만 그게 어차피 나오잖아요. 언젠가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애를 태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도 강의를 천천히 한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도가 그렇게 많이 팍팍 나가지는 않네요. 학습은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해서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까지 하고 이 조형부터는 다음 시간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좀 질문을 올려주세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던데 뭐 전부 다 이해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